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산입니다.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저녁 원래 9시인데 저희가 참지 못하고 좀 빨리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봤자 뭐 2분입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라님이 수산이 보러 왔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열받았어요. 어서 달래주세요, 제이킹님. 그리고 우리 밤빌리님이 윤석열 겁 엄청 많은 것 같음. 이거 저희가 겁이 많은 게 아니라 추잡스러움의 진짜 끝입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뤄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정치 라이브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요일과 금요일은 또 제 짝꿍으로 함께 하시죠. 우리 박영식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건강 좀 잘 챙기셨습니까? 예, 뭐 한 해 뭐 또 이제 잘 출발해 보려면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맞아요. 요 며칠 좀 푹 쉬긴 했습니다. 아, 진짜 몸이 재산이고 우리는 건강해야 또 다양한 내용들을 맞습니다. 우리가 뭐 또 우리 평론가님 일일영식 네, 벌꿀즈 예, 많이 하시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거 하고 와서 지친 거 아니죠? 아 그거 아닙니다. 예. 힘내서 갑니다. 아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렇죠. 아,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돼요. 벌꿀즈 하고 왔다고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아 무슨 말씀을요? 네. 자, 그리고 자, 오늘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또 법적으로 꽉꽉 채워주실 분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의원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의원님이 또 국회 탄핵소추단 위원이시기 때문에 지금 뭐 준비할 것도 많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 탄핵 관련해서는 준비할 게 그래도 철저하게 끌어내려야 되니까, 그렇죠? 뭐 노다지 하는 일이니까 아, 예, 뭐 바쁘긴 하지만 뭐 힘들지는 않습니다. 좀 이따 자세히 여쭤보긴 할 텐데 박근혜 탄핵 때도 소추위원 계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지금이 그래도 단순한 편입니까? 아니면 어때요? 준비하시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했을 쟁점이야 때. 지금 이제 저 내란이라는 그 위헌 위법적인 행동이라는 단일의 주제이고 박근혜 때는 뭐 뇌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세월호 7시간까지 쟁점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까 박근혜 당시 피소추인 피청구인은 그래도 양심이 일말이라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나마. 그나마. 아. 근데 윤석열 피청구인 피의자는 뭐 우리가 양심에 뭐 났다 하듯이 네. 진짜 후한무치의 사람 전대미문에 한 번도 대하기 쉽지 않은 그런 유행의 사람을 지금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와, 진짜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경험하기가 어려웠던 우린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인물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의원님은 말을 세게 하시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제가 대신하자면은 그냥 미친 놈이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제 나온 김용태 신부님의 사자성어를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미친 놈의 지랄 발광입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약간 여론이 어떤 느낌이냐면 과정이 와, 윤석열 대통령 뭐 있는 거 아니야?로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너무하네 했다가 아, 이건 아닌데? 윤석열 뭐지? 점점 이제 고조가 되면서 이 새끼 봐라. 약간 그렇죠. 예. 약간 요 느낌으로 바뀌고 있어. 모든 여론이.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아, 네. 정말 정확한 이 그라데이션 분노를 자고 일어나면 뉴스가 계속 나와요. 분노를 자아내는 뉴스들이. 이게 뭔가 이제 그 곡선이라기보다는 사실 계단식이죠. 그러니까요. 계단식으로 분노가 급증하는 음. 그런 요즘을 뭐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박범계 의원님도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은 탄핵 소추위원을 2번이나 하신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슬픈 일이에요, 나라에서. 아유 뭐 제 개인의 개인사의 문제는 아니고 네. 우리 국민 우리 국가가 정말 현대사에 있어서 질곡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정말 다시 겪지 않아야 될 그런 질곡의 그런 아픔을 또 겪고 있으니까 정말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우리 박영식 에디터님은 정말 웃지 않고 센 말씀을 아주 쉽게 하시네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아니 다들 사실 예. 이런 마음으로 다들 살아가시니까 그렇죠. 요즘 예. 정서 네. 자체가 참 힘듭니다. 예. 네, 사실 그 미친놈이라는 거는 네. 굉장히 순화된 겁니다. 네. 그럼요. 뭐 진짜 방송에 옮기기 힘든 아. 말들을 연말 연초에 뭐 사실 이제 국가적인 참사도 있었습니다만은
연말에 특히 이제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이제 12월을 관통하면서 만나봤던 국민분들의 있던 분노라는 게 뭐 여러 이제 뭐 식당이나 주점이나 이제 여러 이제 뭐 음식을 먹으러 간다고 하더라도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고 현장에서 분노하시는 국민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심지어 음주하시는 분들은 그 토해내는 분노가 방송에 옮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어디서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니까 그렇죠. 아 이게 우리가 방송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대변하기엔 턱없이 모자라겠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네. 그 생각해 보면은 그 윤석열이 우리 국가 그리고 국민의 12월을 완전히 망쳐낸 겁니다. 12월 3일 계엄을 시작으로 해서 한 해를 정리해야 되는 그 시간 자체를 모조리 부셔버렸기 때문에 뭐 그 말이 아까울 리가 없고 그래서 쟁점을 하나하나 이제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윤석열이 체포가 되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큰 쟁점이었고 근데 그 전부터 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관저 앞에 몰려가서 행태들이 더욱더 과격해졌습니다. 도로 위에 드러눕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일단 그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거 먼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한 명만 더. 차들이 원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무신고 집회인 데다가 저분이 또 외치시죠? 자유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방금 외치셨고요. 아무튼 저기가 무신고 집회였던 데다가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려고 했던 당일이기 때문에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경찰 쪽에서는 강제 해산 요구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한 3번 정도 한 다음에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게 있거든요. 근데 저 자리에서는 3번을 넘어서 너댓 번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5번. 예, 해산하지 않았습니다. 5번 경고했는데도 해산을 하지 않고. 근데 이렇게 많은 정말 극단적인 좀 행동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사실 어제도 제가 다뤘습니다만은 표현도 너무나 어마무시하게 막 무슨 신나통, 휘발유, 뭐 죽창도 나왔었죠. 죽창도 나오고 너무 과격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누가 만들었냐? 윤석열이 만들었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윤석열의 편지. 야, 그 의원님은 가장 뭐 전반적으로 내용이 말도 안 되지만은 위험하다고 보이는 포인트 혹시 보셨던 게 있습니까? 저기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 계엄 이후로 삼은 거잖아요. 여전하잖아요. 하나도 변치 않았다. 하나도 반성하지 않는다. 저것은 당장 자기 지지 세력, 저 아스팔트에 누워 있는 자기 지지 세력 같은 시원하고 또 선전선동하는 그런 힘이랄까 뭐 그런 맛은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자기를 옥죄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까 그 체포영장에 따른 이 공수처에서 이제 체포를 내일 집행할 겁니다. 아마 저는 무난하게 집행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소환을 해서 체포를 해 가서 이제 영장을 치기 위한 조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것, 조금도 계엄이라는 내란 행위를 했을 때와 지금과 전혀 변함이 없는 저것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꼴이다라는 것이고 거꾸로 저쪽에 또 이제 탄핵 심판으로 가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위법한 행위는 뭐 쉽게 인정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위헌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신임을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더 이익이 높은 경우에만 중대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면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냐?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는 경우. 저렇게 나 잘났어요. 내가 한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내 권한입니다. 나는 통치행위를 한 겁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지지자들한테 저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날 샜어요. 윤석열은 탄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무덤 자기가 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헌법수 의지가 일단 봐도 딱 없어 보이는. 그렇죠. 헌법을 계속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특별히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 중에 내란 선전죄라는 게 있어요. 내란 선전죄. 내란 선전 선동죄라는 게 있는데
원래 내란죄라는 것은 그 내란의 기수 행위가 있고 내란의 최종 종료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 내란이라는 비상계엄을 하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바로 해제를 선언하고 잘못했어요. 내지는 뭐 수사기관에서 체포되어 가면 그것이 내란의 기수가 성립이 되는 동시에 범죄 행위도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란의 선전선동이라는 것은 성립될 여지가 없어요. 완전히 죄가 끝났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이 지금 현재 체포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관저에서 여전히 대통령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한테 저렇게 선전선동을 하잖아요.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란의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란의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내란으로 인해서 헌법을 침해하는 위험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란죄가 최종 종료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 특히 저 현장에서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나와서 있는 사람들, 뿐더러 거기에 유튜버로 방송하는 사람들, 그렇죠. 거기 나와서 오늘 윤상현 의원처럼 나와서 무슨 뭐 거기에 부안해동해 가지고 김민정도. 연설하는 사람들, 네. 또 뭐 김은국 씨도 아마 나왔다. 예, 맞아요. 이런 것들은 내란의 선전선동에 해당할 소지가 대단히 높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민주당에서 12명 정도 뭐 이제 더 앞으로는 인원들이 추가될 거라고 보는데 내란 선전 선동 혐의가 있는 인사들에 대한 어떤 고발 이게 지금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서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추가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극우 유튜버들이나 극우 인사들이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내란을 동조하고 선전하고 그렇습니다. 이 내란 행위가 유지될 수 있게끔 많은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캡처해서 민주당에게 실제 제보할 수 있는 민주파출소도 운영된다고 하니까 이제 1월 6일부터 운영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지금 아까 윤석열의 편지라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을 넘어서서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네. 뭐 오늘이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보수 인사라고 대표적으로 알려진 조갑재 씨, 조갑재 씨. 이분이 이제 방송 나와서 많은 표현을 하던데 이 너무 쓰는 표현이 다 극우 유튜버들이 주로 쓰는 표현들을 윤석열 씨가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편지 전문 내용에도 저는 대통령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애국 시민 여러분이라고 시작하는 거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뭐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우리 국민들 시민들 애국자들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친애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많이 쓰거든요. 저게 그 좀 그쪽에서 많이 쓴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애국심이. 표현이 딱 들어간 걸 보고 뭘 그렇구나. 원하는지 그 의도를 알겠더라고요. 네. 오늘 또 재밌는 장면이 결국 윤석열이라는 피의자의 수준을 그대로 여실히 반영해주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긴급 뉴스로 나왔는데요. 윤석열 변호인들이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네. 이의 신청을 하겠다 이제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서부지법에서 내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해서 그 자체를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일단 첫째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첫째는 그 영장 발부, 체포영장 발부하는 것 자체를 다투겠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우리나라 법상에 특히 형사소송법상에 그런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는데 그렇게 그런 제도가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런 눈속임을 해가면서까지 변호인들이 저걸 했다는 것은 얼마나 궁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 바로 내일 아침에 공수처에서 이제 체포를 하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을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저렇게 없는 제도를 저렇게 만들면서까지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그런 궁여지책이 일단 보이고, 두 번째 또 이 사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경찰 기동대가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을 개시하지 않았거든요.
집행은 내일 할지 뭐 모레 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내일 오전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측하는데 아직 집행조차도 돼 있지 않은 것을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시차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 그 변호인들의 수준을 볼 수 있다. 얼마나 궁박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하면은 저런 없는 제도를 만들고 아직 개시되지도 않은 집행에 대한 이의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의원님이 얘기해주신 게 경찰 기동대가 체포나 수색영장 집행에 나서면은 윤석열 변호 측에서는 경호처든 뭐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뭐 시민에게까지도 체포될 수 있다. 경찰 기동대 너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자체도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신 말 같지도 거고. 않은 소리고요. 더군다나 윤석열 변호인 측의 서부지법에 체포와 수색영장 이의 신청한다고 했지만 그 자체 제도가 아예 없다. 제도 자체도 없고 그러면 그것을 집행에 대한 이의라고 한다면 집행 개시도 되지 않은 상태, 집행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개시가 안 했죠. 내일 아침에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개시도 되지 않은 걸 가지고 미리 당겨 가지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경찰 기동대는 치안을 유지하고 저기 저 집회 저 관저 앞에서 지금 저 뭐 세상을 어지럽히는 저 아스팔트 저 사람들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네. 집행은 누가 하냐? 공수처 검사들이 나가서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이제-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뭐 법률가이시니까 우리 박범계 의원님 너무 잘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집행 이전에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는 법률적인 근거는 제로예요. 없고요. 그리고 뭐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막는다? 그럴 권한이 있는 사람 제로입니다.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변호사라는 인간들 게다가 지금의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자는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법 시스템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다는 건 진실을 다투는 거는 나는 관심 없다. 무조건 버티겠다는 전략이고 여론전의 일환이고요. 물론 집행 이후에, 그러니까 영장이 집행되고 나서 뭐 준항고라는 절차를 뭐 겪을 수도 있고, 뭐 물론 판사가 실제 영장 집행이 위법했다고 하면 뭐 구금을 취소하거나 이런 과정을 겪을 수는 있는데 네. 이것마저도 사실은 이 뭐랄까 체포 당한 입장에서는 온갖 불이익을 다 감내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영장 집행 이전에 이의 신청이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완전 국민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우리 박영식 에디터께서 평생을 검사를 해서 사법 시스템을 잘 알 것이다. 저거는 사법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그것도 사실입니다. 언제나 뭐 모든 검사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렇게 특수부 검사를 주로 한 사람들, 특히 윤석열과 같은 저런 경력의 소유자는 저 사람 죽여 딱 집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수사로 엮어가지고 구속하거나 기소해, 이런 공격형 소위 법률 시스템이나 제대로 아는 거지 네. 본인이 변호인을 해본 적이 없고 정상적인 형태의 소위 리걸 마인드, 좀 법적인 감각을 맞습니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자기가 지금 사법 시스템의 피의자가 되고 곧 피고인이 될 것이고 구속이 될 사람으로서는 자기를 방어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거는 잘 알면서도 저건 저러고 있다가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붙어있는 변호인들이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알질 못해요. 그들이 전체 다 모르는 거네요. 다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업 시스템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예. 잘 모르기 때문에 역시 자기 무덤을 또 파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아니 저는 거죠. 정상적인 법 절차를 밟아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니 변호인들도 법조인이고 윤석열도 법조인이면 뭐 찾아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확인도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공표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반박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얘기해주신 거를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과 그 변호사들까지도 검사 때 야 이거 뭐 직권남용 아니야? 집어넣어. 만들어봐 하면은 만들어 오니까 방어 논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겨를이 없이 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야 이거 이렇게 걸면은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 거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 공격 방어 방법을 제대로 써보지 않고 공격 방법만 썼고 방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여쭤봤던 거 외에도 그럼 말 나온 김에 윤석열 쪽에 속된 말로 이제 되지도 않는 개소리라고 좀 하겠습니다. 아니 멍멍이 소리 맞습니다. 네. 네. 자 서부지법에
이의 신청한 거 얘기해 주셨고 이건 네네네. 전혀 뭐 필요도 없는 거고. 네네네. 그러면 서부지법에서도 다루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네, 아, 별로 예. 다루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요거까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이 임명이 됐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윤석열 쪽에서는 이 두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 뉴스가 또 있어요. 네. 이 두 명 그러니까 재판관은 법전에 나온 거는 다 써먹고 있구만 지금. 말이 되더라. 아니 기피 신청도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시작했는데 예. 뭘 재판을 받아 봤어야지 알지. 아니 어떻게 기피는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아놓고 보고 재판이 불공정하다 싶으면 기피를 논할 수 있는 건데 아주 재판을 보다 내가 말도 잘 들어. 아니 나 그 뉴스를 못 봤어요. 예. 아니 수사도 수사고 네. 탄핵 심판도 탄핵 심판이지만 지금 사실은 한 걸음도 못 나갔거든요. 그렇죠. 한 걸음 나가기 전에 온갖 방법들을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다 써서 정말 이 자신이 앞으로 감내해야 될 이 사법 시스템의 무게를 다 어지럽히겠다 이런 전략인데 아니 조한창 재판관은 왜 들어갔어요 또? 모르겠어요.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에 지금 추천을 받았고 국민의힘 주도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그 민주당을 어떻게 봅니까? 민주당이 내란 세력으로 지금 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세력이 추천한 조한창은 또 뭐가 잘못했다고 또 기피 신청. 기피를 세상에 말인지 빵꾸지 잘. 그러니까 이거는 참. 야. 근데 저도 함부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닮아.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를 해버리니까 의원님도 어이가 없으셔가지고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뉴노멀이라는 표현은 너무 아까운 표현이고요. 윤석열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법적 지식을 다 어지럽힌과 동시에 무슨 말이든 다 뱉어내면 언론에서 다뤄주니까 뭔가 이제 균형감 있게 이쪽은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한다 저쪽은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언론이 무게감 있게 다뤄버리면 마치 그 제도가 진짜 먹힐 것 같은 법조인이니까 이의 제기하면 이것이 들어줄 법한 제도로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가 되거든요. 좋은 지적이네.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히 안 그러시겠습니다만 뭐 보도 채널이든 종편에서든 윤석열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제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것이 제도로서 다뤄지기도 힘들고 이거를 실제 다루는 헌법 재판관들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이 뉴스를 보고 굉장히 어이가 없을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었나라고 찾아보지만 찾아보지도 않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그런 반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국의 판사들이 다 웃겠죠. 뿐만 아니라 전국의 검사들조차도 아니 우리가 한때 저런 사람을 총수로 모셨나 이거 진짜 대한민국 검찰이 문 닫아야 될 이유가 여기서도 또 하나 나오는구나 하고 그러니까요. 자탄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 여쭤본 이유가 이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네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 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했고 재판관 기피 신청까지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만 헤드라인이 나오면은 예. 그 지금 아스팔트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사법부가 정치화돼서 완전히 네, 윤석열을 죽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렇겠군요. 예. 굉장히 이거 예.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죠. 진짜. 예. 자, 제가 나오길 잘했군요. 그럼. 예. 그러면 헌재에서도 이 기피 신청 다룰 이유도 없는 거죠. 아니 기피 신청을 하긴 하니까 네. 우리나라 그 뭐 헌재든 법원이든 재판부가 뭐 신청을 하면 보긴 그게 말이 안 돼도 네. 일단은 접수는 해주고 접수해주고. 해주고 문전에서 이제 뭐 박대 소위 각하를 하든지 각하. 뭐 또는 기각을 하든지 합니다. 근데 오케이. 심리는 해주긴 해줘요. 근데 아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깊이 골똘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럼 뭐 사안이라고 오래 보면- 걸리거나 그런 건 예, 절대 물론입니다. 아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너무 드물다 보니까 사실 언론들도 이제 와서 팩트 체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체포 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법조 기자들도 판사가 발부한 체포 영장을 이의 신청을 한다는 전례가 있었나 이러고 찾아보고 이제 따져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법조인한테 물어보고 취재해 보면 그런 게 없구나라는 거 이제 쓸 거고요. 근데 방금 이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2명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뭐 법률신문이나 다른 언론에서도 지금 체크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팩트 체크를 이미 헌재가 2016년 11월 권모 씨
본위가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제24조 제4항은 위헌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냈는데 이것을 합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재판관 기피는 금지한 헌재의 법은 헌법재판소법은 합헌이다.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헌재에서 이 판례를 두고 그냥 기피 신청을 그냥 각하해 버리거나 이제 기각시켜 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참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공포가 맨날 남을 집어가지고 쳐넣기만 했지 본인이 지금 쳐넣는 것을 당하는 단계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공포가 이게 뭐 쌍디귿 또는 디귿 이건지 저건지 구분하지 못하는 지금 아주 그 된장인지 아노미 상태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질은 체포영장에 의해서 공수처로 끌려가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48시간 이내에 공수처가 조사를 해가지고 본격적인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게 핵심 관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있다가 경찰 기동대가 공수처 검사들의 지휘를 받으면서 사실상 그 질서 유지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도 관여가 했다. 가만히 냅뒀다가 나중에 공수처에 잡혀간 뒤에 나 이런 경찰 기동대가 아니 보니까 검사들하고 공수처 검사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집행을 직접 참여하더라. 원래는 그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후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런 이번에 청구하는 구속영장은 불법입니다라고 하면 판사가 어느 정도 먹어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질 못하고 미리 지금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경찰 기동대가 절대로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는 형태가 우리가 돼서는 안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그걸 암시를 해주고 다 가르쳐줬다는 얘기는 지금 이 윤석열 피의자와 그 대리인을 하는 변호사들이 완전히 그냥 지금 완전히 뭐 영어로 말하는 아노미 상태, 완전히 지금 창난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체포영장으로 체포되는 거, 그거 48시간 체포돼서 오는 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속영장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건데 네. 그거조차도 지금 두렵게 생각하고 지금 창난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라면은 이것만으로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 방금 얘기해주신 내용 중에 경찰 기동대와 공수처가, 그러니까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를 지휘해서 그 체포 영장 집행을 하면은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지휘가 아닌 제가 협조 요청이죠. 그거는 가능한 관계 거죠. 기관에 우리는 정당하게 서부지법으로부터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관저에 들어가서 피의자 윤석열을 체포 집행하러 왔습니다까지는 공수처 검사들이 다 해야 할수 돼요. 있죠. 누구한테 맡기면 안 돼요. 네. 공수처 검사들이 하고, 다만 그 관저 앞에 불쌍의 사람들, 윤석열에 미친 사람들, 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 내란 세력은 윤석열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네. 거기에 아스팔트까지 들어눕는 사람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윤석열을 구제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그거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의 사회적 위험이 너무 크고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으니까 네. 사전에 경찰 예방적 활동으로 기동대가 나가서 그 질서 유지를 한다. 협조 그 사람들을 차원에서? 막고 오늘처럼 해산 명령을 하고 더 오지 마십시오. 더 오면은 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하고 그 사람들 물리치는 거기까지만 해야지 뭐 지휘를 받아서 뭐 영장과 관련된 그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경호처에서 통제를 한다면은 그때도 협조와 함께 경찰 기동대가 행동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경호처가 경찰 기동대에 어떤 요청, 거꾸로 집행을 못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는 할는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경호처가 경찰 기동대한테 빨리 윤석열 피의자를 잡아가십시오라고 할 일은 없으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요것도 정리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요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수사기관한테 내란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헌재한테 제출하지 말아라라는 요구를 지금 했어요. 수사기관에. 요것도 저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요구예요. 그러니까
자 검찰 지금 수사 기록 갖고 있죠. 요거 헌재에다가 내지 마세요라는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얕게 보고 깊게 보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얕게 보면 지난번 27일 날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을 했고 내일 3일자에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합니다. 현재까지 윤석열 이 청구인 쪽에서 변호사를 다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문건을 작성해 낸 게 없어요. 맞아요. 단 한 건의 맞아요. 답변서를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건 낸 적이 없어요. 답변서도 길게 안 내도 돼요. 우리는 국회가 의결한 탄핵 소추 의결 절차에 반대합니다. 이것을 기각해 주십시오라고 두 줄만 써도 돼요. 의견서를, 네, 답변서는 근데 그거조차도 안 내놓고 지난번 1차 변론 준비기일 때 헌법재판소가 채택한 즉 현재 검찰과 공수처와 뭐 저기 그다음에 경찰 국수본이 했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수사 기록의 인증 등본을 보내달라라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결정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거 보내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먹힐 여지는 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했던 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수사의 조서들은 이 탄핵 심판하는 데서 말 그대로 A, B, C로 따지면 A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럼 A 하지 말라는 얘기는 탄핵 심판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요구니까 그거는 택도 없는 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냥 무지한 사람들의 바락 주장이라고 네. 순화해서 이게 봤습니다. 이제 전형적인 아까 우리가 이제 수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 개인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에 대한 부분을 수사기관들이 이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서 어쨌든 뭐 구속 수사든 뭐든 간에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어쨌든 진일보는 해야 되니까요 상황적으로. 근데 그게 한 대목이 있다면 이제 헌재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씨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수사 방해도 방해고 재판 방해도 방해.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모든 걸 지금 다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목적은 모든 것들을 다 지연시키기 위함이에요. 그 지연시키는 과정에 보여지는 어떤 수단이라는 건 또 여론전입니다.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나마 자신을 지지하는 한 줌의 세력들을 끌어모아서 어떤 형태로든 여론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목적 그 이하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윤석열 측 변호인단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축구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이제 자기들은 빗장 수비라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어떻게든 수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동네 축구 가면 뻥 축구라고 해가지고요 죄다 수비 쪽으로 몰려가서 자기 진영에 공이 넘어오면 맞아. 일로 차고 절로 차고 차는데 각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기장 바깥으로만 차버리면 된다라는 목적하에 그냥 차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스코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게임의 승패도 중요하지 않아요. 공이 오면 일단 찬다. 그냥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 겁니다. 축구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까 제가 깊이 있는 얘기가 이제 또 그 공격만 할 줄 알고 수비는 할 줄 모른다, 방어를 할 줄 모른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수사 기록을 가져다가 보지 마십시오라는 요구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0.0001도 안 된다고 했는데 깊이 있게 놓고 보면 그것도 역시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수사 기록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거를 반대하는 거냐라고 그렇죠. 쟁점만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더 보고 싶네. 더 보고 싶죠. 그렇죠. 재판관도 사람이에요. 어. 아니 도대체 수사 기록에 니네들한테 얼마나 불리한 내용이 있길래 이거 가져다 보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가져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역시 불리하네. 이거 나쁜 사람이네. 더 이상 대통령 맡기면 안 되네. 바로 파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축구로 얘기하면 수비를 할 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진짜. 심지어 자살골 넣고 있는 거죠. 엄밀하게 지금 그러네. 말씀하자면. 야, 그러면 그 헌재 얘기했으니까 헌재를 쫙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헌재 관련 이슈들을. 요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잠깐만. 뭐 여쭤보려고 그랬냐? 우원식 국회의장 건? 맞아요. 지금 우리 마은혁 재판관 추가 임명하는 거. 두 명 이제 공문 임명됐고 우원식 의장이 공문을 좀 공개를 했어요.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확인이 되면은 마은혁 재판관 하겠다 이랬는데 합의를 보여주고 있죠. 합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민주당과 국힘에서 이 여야 합의해가지고 추천한다라는 공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날짜가 12월 9일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거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확실한 이거 자체가? 증거죠. 저 문건이 뭐냐면
지금 현재 정계선, 마은혁, 민주당은 두 분을 추천했고 네. 저쪽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는데 2대 1이잖아요. 네. 저 문건이 민주당이 둘하고 국민의힘이 한 명 한다라는 합의 문건입니다. 아, 이 두 개가 딱 떨어지는 그 물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대행 저기 탄핵 소추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한다고 그랬으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합의를 하시죠. 그럼 저 공문은 양 당에서 저렇게 하고 국회의장한테 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문서죠. 예, 합의가 됐다는 증거로. 됐다는 증거죠. 예. 그러면 우원식 의장이 이 공문도 공개를 했고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도 확실한 증거로서 좀 활용이 될 것 같은데 헌재에서도 물론입니다. 판단하는데 기준이 예, 될 것 같은데 그럼 헌재에서 이거는 임명해야 된다. 네. 이거는 국회가 지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고 예. 국회 말이 맞다라고 네. 판단을 하면 네. 최상목이 바로 할 수 있는 임명을 해야 하는 안 하면 위법해서 바로 당연히 탄핵 소추 사유기도 하고 네. 불법을 저지른 직무유기가 되니까 당연히 인지해서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두 개의 소송이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하나는 어떤 변호사님 김정한 변호사님인가 아무튼 네. 그런 변호사님이 한 분 개인적으로 그분이 지금 헌재에 자기가 재판 사건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세 분이 완전체가 돼야 되는데 이제 두 명은 임명을 했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완전체로부터 9명의 완전체로부터 나는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았다 해서 맞아요.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또 민변에서도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헌법 소원이라는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한 축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원식 의장께서 하는 건데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 가든 여기에 대한 가처분을 할 수 있어요. 가처분이 뭐냐면 신속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오늘 헌재가 가처분 신속하게 심리를 하겠다 했습니다. 이 얘기는 입장을 밝혔죠. 지난번 BBK 사건 때 15일 만에 가처분을 한 사례가 있어요. 저는 15일이 아니라 열흘 이내로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최상목 대행이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 건 저는 내일 모레면 임명할 거라 봐요. 임명할 거라 보는데 하지 않으면 즉시로 탄핵 소추 사일 뿐더러 직무유기의 형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바로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안 하고 못 베기는 거죠. 그거 이게 지금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외통수에 몰렸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헌법소원건이라든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검토한다라는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일단 증거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운운할 수 있는 뭐 어떠한 배경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그렇죠. 3명 중에 2명을 임명을 하고 여야 합의를 운운했을 때부터 그거 자체가 일단은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그거 자체가 좀 위법하다고 봤는데 이미 국회의장이 증거까지 꺼낸 마당이고 헌재에서도 신속하게 입장을 밝혀서 가처분이라든지 가령 뭐 헌법소원에 대한 입장을 밝힐 텐데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은 결국 마은혁 후보자 임명으로 수렴될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제 이런 조건들이 다 시간이 흘러서 무르익어서 결정이 된다기보다는 이 정도의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권한대행이 이분도 감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권한대행 더 하고 싶다면 더 빨리빨리 결정하셔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는 8명이지만 빠른 시일 안에 9명이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탄핵이 심리될 것이다. 네, 탄핵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상목 대행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정말로 그때는 민주당이 탄핵 소추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식의 해석이냐면 내가 말하는 여야 합의를 확인하는 그것이 기준이 마은혁 후보자와 정계선 후보자 두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100%. 근데 마은혁 후보자의 소위 그 보수 진영에서의 자질론 소위 사상적인 문제 무슨 뭐 인천 무슨 조직 사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에 뭐 관여했다든 등 이런 사상적인
그러한 그 공세의 차원에서의 여야 합의다. 마흔여 후보자가 되냐 안 되냐의 차원의 여야 합의다라고 만약 그렇게 비틀어서 얘기한다면 그거는 금도를 넘은 것이고 그때는 민주당이 즉각 탄핵 소추의 결단을 저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나와 버린다면은 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음. 모르죠. 세상 일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쨌든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고 버텼던 시점부터 해서 시간이 꽤 됐습니다. 일주일 넘게 흘렀는데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언론이 이미 팩트 체크를 다 끝낸 사안입니다. 저 증거가 나오기 이전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작년 11월 19일, 11월 22일 사흘 뒤에 양 당이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국민의힘 1명을 추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까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등장했고 권한쟁의 심판 검토까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대로 버틴다? 이거는 이제 사실 사람인 이상 이것을 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답이 있습니다. 나온 거죠. 네. 네. 루비콘강을 걷는 거죠. 그건. 루비콘강을 건넌 거다. 아 좋습니다. 근데 그 일각에선 그 답답함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 쌍특검 거부권을 썼잖아요. 네네네. 그거 자체도 말도 안 되는데 상설특검에 대해서 이런 방구 지금 추천 이야기를 안 하고 의뢰를 안 하는 있거든요. 거. 이거 네. 사실 지체 없이 빨리 추천 의뢰를 해야 당연합니다. 되는데 그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하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주말까지 아시겠지만 네, 국가애도 기관이고 민주당이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꺼내 볼까요? 그 본인은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먼저 튀어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한 가지 해명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국회를 대신하는 대체 입법기구 마치 저 전두환이 했던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쪽지 그 소위 예비비로 지원을 하는 그 기구 그 쪽지를 내용을 나는 알지 못한다. 차관에게 줘가지고 뭐 어쩐다 저쩐다 하는 변명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걸요? 그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설사 구두로 제가 이 한덕수 총리가 이끄는 소위 대통령 다음에 그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제가 의심하는 대목은 이 국무회의가 반대를 대통령한테 전달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아니라 사실상 국무회의를 열었다라는 자락을 깔아주기 위한 소위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 국무회의였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내란에 동조한 것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예비비로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를 만든다. 국가보위 뭐 있었죠. 전두환에 무슨 국보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들겠다는 데에 기재부 장관이 예비비로 보충해 주라라는 그 지시 문건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며 알지 못하며 그것을 차관에게 줘버렸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최상목 대행의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거 해명이 있어야 한다. 예. 공개적으로 아직 민주당이 자유롭진 이것을 않아. 파고들고 그러진 않았죠.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탄핵이 지금 우선적으로 거론되기보다 애도 기간이고 이제 애도가 끝나고 나서 향후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미 실수해버린 사안들을 어쨌든 매듭짓고 풀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권한대행의 자리를 좀 유지시켜줄 마음이 민주당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톤 다운을 할 뿐이지 이미 의혹으로 드러나버린 국보위에 준하는 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을 최상목 당시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로부터 쪽지를 받아서 그걸 차관에게 넘겨줬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다. 근데 이미 보도로는 다 나와버렸다. 이거를 왜 민주당이 거론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잘 판단해야죠. 잘 판단해야죠. 네. 끝나고 나서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헌재 마무리하자면은 9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내일이 또 2차 준비 기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네. 이번 윤석열 파면 자체는 사실 국민들도 알고 있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빨리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 심리도 갖고 있는데 네네네. 또 의원님께서는 소추위원이시니까 네네네. 실제로 얼만큼 좀 빨리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종 데드라인은 4월 18일 아니겠어요? 4월 안에는 무조건 돼야 네, 돼요. 4월 18일에 이제 이미선 재판관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시는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튼 지금 대행은 근데 두 분이 이제 이제 임기가 끝나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네네 그렇죠. 네. 그 두 분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는 4월 17일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그때도 너무 늦어요. 지금 상황에서 빨리 돼야 돼요. 다행스러운 거는 현재의 헌법재판관의
지금 재판관들이 두 명이 추가되면서 더욱 이제 탄력을 받게 됐는데 아무튼 신속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신속한 파면 결정만이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어떤 공감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 다만 현재까지 제가 이제 윤석열 피의자 쪽의 변호사들을 뭐 한편으로는 무시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어리석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만 네. 본격적으로 윤석열이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말 그대로 프로 변호사들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위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호소 수단이 이거다. 그래서 어떤 절차적 정의, 절차적 권리를 간곡히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윤석열 본인이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나와가지고 장광설을 펴면서 어떤 경우에는 뭐 선전선동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법감정에 호소도 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쓸 텐데 이 지점에서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빨리 지금 더 반성할지 모르는 현재까지도 반성할지 모르는 윤석열 피의자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 즉 탄핵 결정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그렇게라는 공감대만 형성이 되면 저는 2월 중에도 파면 결정이 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갑자기 이제 박범계 의원님이 그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걱정되는 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죄송합니다 추잡함과 이 정말 이렇게까지 죄송할 필요 없어요. 네. 그래 추잡함 네. 추잡함을 보여주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근데 아직 윤석열 유튜브 계정은 살아 있고 내일 오전에 이제 그 체포영장이 집행된다고는 합니다만 어떠한 물리적인 저항이 있을지 모르고 그러면 구속 이전에 혹은 체포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여론전의 정점을 찍기 위해서 채널 윤석열에 등장해서 윤석열 씨가 또 한 번의 여론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없겠는가라는 그런 갑자기 불안함이 있거든요. 있죠. 그런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있는데 제가 오늘 그 경찰에 이제 관저 앞에 모인 윤석열의 뭐 지지자들 뭐 그분들이 돈 받고 나오는지 아니면 자진해서 나오는지는 그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의외로 그 저항 전선이 강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저희들이 또 뭐 민주당이 그렇고 또 공수처에서 그렇고 헌법기관들이 현재의 그 불확실한 상태를 빨리 끝내야 되고 심지어 보수 언론조차도 사설에서 들어가서 절차대로 조사를 받고 뭐 그 다 법원의 심리를 거쳐서 영장이 발부되고 기소되면 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에 응하라라는 요구들이 저 아스팔트 저 보수들에게도 꽤 먹혀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저분들이 그것을 이해해가지고 뭐 내일 당장 뭐 물러나고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나 명분적으로나 실리적으로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한 지금 저항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그 마지막 선전선동이라는 걸 너무 겁내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오늘 제일 잘한 것 중에 내란의 그 선전죄로 네. 열몇 사람을 우리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고발하기로 한 것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튜브나 또는 지속적인 어떤 연설 등에 의해서 내란죄를 사실상 부추기는 그것을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고발하고 즉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것이 경고 차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작용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요 이제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오늘 민주당에서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했는데 거기에는 국힘 의원들도 있습니다. 권성동, 맞아요. 윤상현, 나경원 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박상웅 등 포함이 되어 있고 유튜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배승희, 고성국 씨 등등 해가지고 여러 명을 지금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초반에 의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윤석열이 제대로 수사를 받고 체포가 되고 했으면 이 내란이라는 게 내란 자체는 종료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란이 지속 중인 상황에서 옹호하고 오히려 같이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맞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이 그 자기 본인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개인 SNS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민주당을 오히려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헌법상의 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얘기하고
하고 마치 우리가 내란 세력인 것처럼 주장을 한다면 우리야 듣기로서는 굉장히 그 참 정말로 듣기 싫은 얘기겠지만 스스로 자기 명을 굉장히 빨리 단축하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겁내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 뭐 녹화 방송이냐라고 하시는데 생방송으로 저희 가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그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헌재 마지막으로 네네.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네. 혹시 네. 우리 평남 아세요? 왜냐면 저는 잘 몰라서 네, 빨리 말씀해 주시죠. 1차 준비 기일이 있었고 네. 내일이 2차 준비 기일이잖아요. 네. 윤석열 탄핵 관련해서.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준비 기일이 계속 있다가 한 번에 뭐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혹시 절차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뭐박 아닙니다. 예. 네. 박근혜 때 이제 준비기를 제 기억으로는 3번 했고 3번. 본격적인 변론 기일을 7, 8번 이렇게 했어요. 준비 기일이 있고 예. 변론 기일이 예, 있는 변론 거죠? 기일이 있습니다. 다음 스텝이? 준비 기일은 한마디로 지금 소법정에서 해요. 네.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하고 우리 저 최기상 간사만 들어가요. 지금 나머지 소추위원들은 아직 법정 구경도 못했습니다. 네네. 예, 박근혜 때 법정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소법정이라 그래요. 근데 변론 기일은 대법정으로 옮깁니다. 대법정으로 옮기면 저희 소추위원들이 다 나갈 건데 대법정으로 옮기게 되면 본격적인 공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변론 기일부터. 예, 그래서 확연하게 그때도 윤석열 피의자 쪽 대리인들이 나와서 어버버버 하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재판부가 볼 때 이거는 정말로 이거 탄핵 심판을 제대로 할 생각이 절차에 지금 협조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그 한마디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명을 단축하는 길이다. 아까 선전선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변론 기일이 그러니까 내일 준비 절차 기일, 준비 기일 두 번째인데 한 번 더 준비 기일을 더 하느냐 아니면 바로 변론 기일로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그 관건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박근혜 탄핵 때 일주일에 2번 했습니다. 변론 기일을.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번. 그런데 네. 제가 오늘 듣기로는 이제 윤석열 측에서 일주일에 2번을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지연 작전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럼 3번 어때요? 차라리. 뭐 갑자기 드는 빙고라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합니다. 네, 어쨌든 예.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윤석열은 반대를 하고 있고, 근데 2번 하냐 아니면 뭐 한 번 하냐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합의에 의해서 합의에 정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우리 작가님이 또 보내주셨는데 방청에 지금 엄청 많은 분들이 방청을 신청을 해가지고 경쟁률이 281.5대 1이라는데 이게 변론기를 보기 위해서 변론기를 신청을 보기 하시는 위해서 거군요.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재판이니까. 역사적인 재판이죠. 그럼 한마디만 이 아까 저기 수사 기록을 가져다 보지 마라라고 윤석열 측에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사 기록의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냐? 왜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35시간에 이르는 정도로 그렇게 시간 오래 걸렸을까? 이 기록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참고로 한 사람에 대한 조서가 한 사람입니다. 네. 한 사람에 대한 조서가 3만 페이지에 이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 사람의 그러니까 조서가 3만 페이지다. 여러 수사기관이 지금 막 경쟁적으로 중복적으로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 였다. 였으니까 뭐 그것이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제 곧 수사 기록을 보내보면 알.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수사 기록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지점이 제가 아까 그래도 2월까지 빨라도 2월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 할 게 뭐 있습니까라고 지금 우리 이제 곽수환 씨가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수사 기록이 오게 되면 그거 안 볼 수는 없거든요. 봐야 되구나. 예, 안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 변론기일 다음이 그러면 바로 변론 기일을 이제 몇 번을 하느냐, 15번 하느냐, 20번 하느냐, 그거를 일주일에 2번 하느냐, 한 번 하느냐.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셈법이 나오는 거죠. 그럼 변론기일 끝나면 이제 바로 끝나는 거죠? 선고를 하게 됩니다. 선고 그때 파면한다. 이거 들어야죠. 네. 의원님. 피청구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파면한다. 이게 지금 파면한다 가야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포함하면 그래도 이게 어쨌든 접수되고 나서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끝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6개월. 근데
각각 보면 뭐 2달, 석 달 정도 걸렸는데 노무현 대통령 2달, 그죠. 박근혜 석 달 이렇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그때 뭐 12가지 아까였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지금 윤석열의 경우에는 4가지 정도로 지금 네, 그게 좁혀가지고 정리가 정리가 되어 됐죠. 있는데 음. 이걸 이제 산술적으로만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더 이 일정 자체가 짧아져서 뭐 지금 언론에서는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은 분명히 날 건데 네. 중요한 건 이것이 구정 전후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뭐 구정 전에도 언급할 수 있을 거라는 뭐 법조인들도 있지만 대개 2월 초 뭐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거든요. 2월 중으로. 네.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혹시 예상하시는지 듣고 싶어가지고 아까 그 기록의 양이 방대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도인 것 워낙 같아요. 많으니까. 그런데 그 기록을 가져다 보면 이제 그 조서는 원래 그 전문 증거라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표현인데 전문 증거는 그 조서에 등장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진술한 거 맞니? 너 이렇게 조사받은 거 맞니? 너 이렇게 조사한 거 맞니? 이렇게 일일이 대조해서 네. 하는 것이 이제 그래야지 증거 능력이 확보가 돼요.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전문 법칙을 그 형사 재판처럼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썼습니다. 그래서 조서만 갖다 놓고 적어도 재판관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는 수준. 까지면 그러한 것들 일일이 증거 능력을 확보하는 절차를 잊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탄핵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어떤 그 예상은 2월 내입니다. 2월 내. 내. 아, 오케이. 그러면 헌재는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공수처 수사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상 체포가 언제 될 것이냐 요거는 우리가 추측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넘어간 것 같고 내일 오전이 될 것이다라는 추측들도 나오고요. 네네. 하지만 체포가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잖아요. 사실. 네네네. 예, 뭐 네. 우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오늘도 네. 마음 졸이면서 좀 기다린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은 네. 체포가 된다는 건 이제 확실한 거고. 네. 그럼 가서 이제 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오늘 보도 또 하나 나온 게 내란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외환에 대해서도 이거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뭐냐? 심각합니다 이거 진짜. 군 내부 관계자의 증언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가 대통령의 지시였다라는 추가 증언이 나온 건데, 근데 이 평양 무인기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이 뭐 최초에 의혹 제기를 하셨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드론 제가 이제 군 관계자로부터 첩보를 받아가지고 그 의혹 제기를 제일 먼저 했죠. 그 당시는 방첩사가 기획을 하고 정보사가 운영을 해서 마지막에 드론사가 실행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추가로 지금 나온 얘기는 여기에 대통령이 관계가 돼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 네. 실이 관계가 있다 네. 이런 얘기인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그 당시 드론이 평양에 갔는데 평양 시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덜덜덜덜덜 거리는 그런 소음이 엄청나게 나는. 소음이 엄청나게 높은 학습용 드론을 보냈다. 즉 평양 시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서 북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격추가 되는 상황까지도 유인한 거 아니냐. 그러면 북이 뭐 도발을 했다라는 해서 그렇죠. 어떤 국지전을 사실상 유도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품을 수 있는 정황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북이 그에 대해서 공격을 쏴가지고 떨어뜨린 게 아니고 그 덜덜덜덜 거리는 게 스스로 추락을 해가지고 지금 북한의 김여정이가 남한에서 이거 보냈다라고 그렇게 맞아요. 공격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게 드론 작전 사령관인 김용대라는 사람인데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V의 지시라면서 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하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V가 윤석열 말고는 없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예. 그 외에 누가 있겠어요? V 외에는 뭐 W밖에 없습니다. 예. 네, V 외에는 W밖에 없는데 예. 이거 자체가 만약에 팩트로 밝혀지면은 외환죄도 충분히
다뤄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좀 외환죄는 적과 통모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확실하게 적용이 되려면 북한이랑 같이 짬짬이가 돼가지고 북풍 말 그대로 사격해줘. 그래서 북에서 오케이 이렇게 돼야지 이제 그 구속 요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환죄는 우리가 정치적 의미의 이거는 진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완전히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비상계엄 내란 행위다라는 그것을 강조하는 차원의 외환은 지적할 수 있으되 어찌됐든 드론을 북이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를 쏴주기를 바랬는데 뭐 북이 뭐 포를 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곽종근 사령관이 자기는 계엄을 얘기하걸래 그러면 드론을 띄우거나 아니면 포를 쏘는 걸로 그렇게 짐작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나중에 그런 건데 아무튼 외환죄는 적과 통모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거의 그 총풍 사건이나 북한의 실제 뭐 이제 안기부라든지 이제 이런 정보 공작을 했던 사람들은 북한과 내통을 하거나 통모를 해서 실제 우리가 얼마를 줄 테니 니네가 이렇게 좀 전쟁 뭐 국지전을 일으켜 달라 뭐 포를 쏴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방금 말씀하시는 외환죄 적용, 외환 유치죄, 유도죄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가능하겠지만 이건 사실 V라는 사람, VIP 국군 통수권자가 무인기를 날려라라는 식으로 해서 전쟁을 유도했다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에 대한 외환죄를 묻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죠. 이거는 사실 죄송합니다만 별 지랄을 다 했다라는 그러니까요. 표현이 딱 맞는 저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얼마 전에 그 보도가 있었잖아요. 몽골 가서 네. 북한 대사관 네. 접촉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맞습니다. 또 의혹 보도가 있었기 있었죠.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수사를 이제 지금 공수처를 포함해서 수사 당국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란죄 성립 요소라고 저는 보여지고 정치적 의미의 외환죄죠 사실은. 예, 그런 성토가 가능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되게 약간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포인트는 부승찬 의원이 오늘 얘기한 거는 이런 의혹 제기와 함께 제보를 받은 거잖아요. 네. 이제 부승찬 의원이 제보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록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없다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12월 3일 이후에 지금 해가 바뀌어 버렸으니까 내일이면은 딱 한 달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사라져 버리면은 우리가 네. 내란 잔당이란 말을 쓰잖아요. 네. 내란 잔당 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란 선전죄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 유튜버, 정치인들 그리고 집회에 나와서 집회에 나와가지고 정말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쏟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란 선전죄에 해당하고 또 내란 잔당은 이게 과연 지금 말하는 뭐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또 뭐 수방사령관, 또 뭐 문상화든 뭐 정보사령관, 또 정보사령관이었던 자,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사이에서 벌어진 일일까? 그것이 아닐 것이다. 소위 이 잔당들이 있을 것이다. 잔당들이 심지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앞으로 아마 그 특검이 저는 윤석열이 구속이 되면 지금 부결된 거부권을 행사한 최대행이 했던 그 거부권을 행사한 두 쌍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이 구속이 되면 체포가 아니라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48시간 뒤에 내일 집행해서 48시간 조사해가지고 영장에 청구해서 정식 영장이 발부가 되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난번 8명이 이탈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구속이 되면 구속이 되면 거의 지금 국민의힘이 아비규환 상태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특검법이 늦게라도 도입이 돼야 됩니다. 왜? 내란 잔당들을 맞아요. 완전하게 척결을 끝내줘야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의원님. 불씨 하나 남겨놓지 않아야지. 맞습니다. 잔불. 맞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거거든요.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맞아요. 그것이 어쩌면 이번 특검의 운명적인 마지막 소명일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는 시방쇼 가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그거 먼저 보내드릴게요. 네. 저는
헌재 심판이 이제 있기 전에 탄핵 심판이 있기 전에 아직 대통령직 파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섣부를 수 있는 주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차기 대통령이 마땅히 선결적으로 해결해줘야 되는 우리 사회의 수건은 아까 이제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해주셨던 내란 잔당의 숙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7년 체제 이후에도 그랬습니다만 우리는 광복 이후에 친일파 숙청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이 좀 있고요. 마찬가지로 군부 쿠데타 이후에도 군부 독재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오명들이 분명히 있어왔고 얼마 전에 저희가 같이 했던 방송에서 김병주 의원이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하나회가 청산되고 나서도 알짜회가 있었고 맞아요. 알짜회 이후에도 군내 사조직이 얼마든지 이 암약을 했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군 내부적으로 지금 수많은 장성들이 이 내란 사태에 결부가 되어서 이 잔당들은 뿌리를 뽑아야 되지만 군만 있겠습니까? 내각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정당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정부 조직 어느 기관에 또 누군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 내란 잔당들을 모조리 뿌리 뽑아내는 것이 저는 차기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차기 대통령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그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됐습니다. 2024년에 내란이 벌어졌었거든요. 이 내란의 잔당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 국가가 국가로서 바로 존립할 수가 없다. 이제 이 위기 의식을 많은 국민들이 좀 가지시고 요 사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가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영식 평론가 원래 10시까지여가지고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의원님 저랑 한 10분 정도만 더 데이트할까요? 그러시죠. 네, 예. 그 약간 또 둘이 같이 하니까 설레네요. 네, 그 제가 담 넘어갈 때 저를 밀어준 우리 곽수산 씨가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네. 제가 또 그 12월 3일 급박한 상황에 또 의원님이 국회에 못 들어가고 계셔가지고 마침 또 담을 넘고 계시길래 또 그 장미나무 앞에서 하다가 패딩이 다 찢어졌습니다. 패딩 사드려야 되겠다.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는 너무 네. 급박한 상황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방금 박영식 평론가가 얘기한 네. 그 내란 잔당을 척결하기 위해서 네네. 저도 절대 용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네네네. 이 내란 특검법이 그러면 어쨌든 가동이 돼야 된다. 네네. 늦게라도 네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안에 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 정진석을 포함한 참모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뭐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고 그렇다고 또 사의를 안 받겠다. 아니 나는 그만둘 거다. 뭐 진실 공방을 또 하고 결국엔 또 다시 돌아오고 사실 국무위원이라는 게 매일같이 대통령과 자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한번 불러서 통해서 불러가지고 네네. 얘기 나누고 네. 또 보내고 네. 그런데 항상 옆에 있는 게 네. 비서실 사람들이죠. 참모들이잖아요. 전혀 연관이 안 되어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예.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데 좀 어떻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네. 저도 이 대목에서는 조금 이제 천천히 말씀을 좀 천천히. 드릴게요. 아, 신원식 안보실장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네, 참고해 근데 주세요. 신원식 안보실장이 정말로 몰랐을까 하는 거. 뭐 신원식 실장하고 김용현 장관하고 무슨 대판 싸웠다 뭐 그런 미담 기사들만 신원식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 믿을 수는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지금 비서실장이 몰랐다. 이것이 지금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제가 이제 곽정근 사령한테 들은 것은 올 5월달, 10월달, 11월달에 세 차례의 대통령과의 사령관들 간의 그 소위 모임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논의가 됐다. 심지어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달부터 그러한 조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1년 이상 준비된 그런 비상계엄이거든요. 그런데 1년 이상 냄새를 피웠는데 그 냄새를 유독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그 정진석? 정진석 네. 비서실장 네. 자주 안 쓰는 이름이라 인물이 또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요즘에 네. 나오는 인물들이. 몰랐다.
웃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김태효 와, 안보실 맞아요. 2차장인가 1차장인가 뭐 하는 분 있잖아요. 늘 대통령의 안보와 관련해서는 자기가 탑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네. 과연 몰랐을까 하는 그러한 의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과거의 특검 한 12번째, 13번째 특검이 있었는데 특검들은 소위 면죄부를 주는 즉 권력과 야합을 해가지고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주는 즉 무혐의를 주는 것에 대해서 특검이 도입해가지고 기소를 하는 특검들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특검은 이미 검찰이 80% 이상 수사를 했고 경찰 국수본도 수사를 했고 맞아요. 공수처도 뒤늦게 공을 넘겨받아가지고 양쪽으로 또 공을 넘겨받아 지금 수사를 해요. 네. 그러면 공수처가 이걸 갖고 있다가 10일이냐 20일이냐라는 논쟁이 있는데 지금 10일설이 더 다수설입니다. 구속 기간이 구속 기간 10일. 그럼 그러면 공수처가 10일, 검찰이 10일 이렇게 아닙니다. 한다. 검찰은 20일을 주장할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네. 이런 경우는 사법경찰관, 공수처의 검사가 넘긴 것을 사법경찰관이 넘긴 거로 주장을 해가지고 한 차례의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일. 네.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에 대한 기소를. 저 특검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아직까지. 앞으로 한 달 내에 내일 모레 구속된다고 보고 한 달 내에 기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특검이 아무리 빨라도 지금 오늘 내일 지금 이것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제가 한 1월 5일 내지 1월 10일이면 특검이 개시될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잔불 제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특검이 왜 필요하냐?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세 개의 수사기관들이 특히 검찰이 넘겨받아가지고 공수처에서 넘겨받아가지고 이것을 그냥 만지작만 거리고 또 유야무야 한다든지 또는 기소를 뭐 이상한 형태로 하려고 한다든지 이것에 대한 소위 예방 효과, 경고 효과, 그것이 미꾸라지 매기 효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특검이 도입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기소를 하면 특검은 이중 기소를 못 해요. 옛날은 그렇죠. 검찰이 봐준 거를 기소하는 차원이니까 특검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이중 기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잔당 제거, 잔불 제거용 특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소를 설사 했다 하더라도 이중 기소는 못하지만 그 수사하는 과정, 검찰의 수사하는 과정, 공수처의 수사하는 과정, 경찰 국수본이 수사하는 과정에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네. 부분. 수사기관을 다시 리뷰하는, 수사기관을 다시 수사하는 그 이 과정을. 지점이 특검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검이 도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특검이 출범이 되면 검찰이 더 긴장을 하고 더 확실하게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견제 역할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하고 이 특검은 그러면 윤석열에 대해 기소는 못하지만 이 잔당 제거하는 데는 또 역할을 하면 된다. 뿐더러 기소를 했지만 그 조서 내용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면 중간에 무슨 이상야릇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기소를 했다고 해서 다 모든 게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반복해서 볼 수가 있다. 리뷰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특검의 기능으로서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 특검이 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국힘이 지금은 협조를 안 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아까 얘기해 주신 게 윤석열이 구속이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도 분명히 8표 정도는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요 특검이 가동이 되려면 네. 지금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같이 냈고 최상목이 2개를 거부권을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8표가 넘어온다면 그 계산이 어느 정도 됐다면 내란 본특검만 하는 게 전략적으로는 좋을까요? 아니면 김건희 특검법이랑 같이 가는 게 나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지점이죠. 네. 지금 6개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 최상목 아니죠. 한덕수 대행 때 6개 법안은 거부권을 한덕수가. 먼저 했었죠. 네. 그다음에 최상목 지금 대행이 2개를 상특검법을 지금 거부를 했죠. 그래서 현재 8개 법안이 지금 국회로 돌아와 있는 겁니다. 8개가. 그랬을 때 일단 이 8개 법안을 한 통에
다 올릴 것인지가 하나 쟁점이 있고요. 6개 법안 따로, 다음에 쌍특급법 따로 할 건지 이것이 두 번째 케이스고, 아니면 쌍특급법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김건희 특검만.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분리해서 할 것인지 이게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주요 정치인들, 본인들의 심지어 문제니까. 단체장들까지도 네. 해서 소위 명태균 게이트에 지금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은 그 부분까지도 보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지점은 전략적으로 지금부터 답을 알려주면 안 된다. 아, 답을 알려주면 안 답을 된다. 알려. 그렇죠. 그거는 윤석열이 하는 짓이니까. 아, 오케이. 그럼 저도 더 여쭙지 예, 않겠습니다. 여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만 여쭤보겠습니다. 눈앞에 당장 있는 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원하는 거. 네네. 공수처에서 빨리 윤석열을 체포하는 거. 네. 그리고 체포해서 구속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조사도 정확하게 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이 이제 공수처에 체포가 되면 네. 공수처에서 두 부장검사가 대면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보도상으로는 이대환 부장검사 그리고 차정현 부장검사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이대환 부장검사를 만나보신 적이 있다고 저희가 좀 알고 있거든요. 공수처 가서도 만났고 네. 법사위에서도 만났고. 법사위에서도 만났었고. 예. 그러면 이 이대환 부장검사가 윤석열을 조사를 할 텐데 어떤 인물이고 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실력과 의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만나봤던 이대환 부장검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대환, 차정현은 예전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라고 있습니다. 박근혜, 소위 말해서 박근혜 탄핵의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의한 감찰 내용을 감찰을 소위 그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등등이 박근혜 사람들이 제지를 하면서 거꾸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거꾸로 죄를 얼감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하는 그 과정에 그 당시 있었던 과장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차정현 이제 공수처 검사가 그렇고요. 네. 이대환 네. 부장은 그래도 어찌됐든 현재까지 물론 이제 검사 출신인데 현재까지 공수처를 유지하게끔 만든 전 공수처장과 현 오동훈 처장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현재까지 그래도 공수처를 유지 명맥을 시킨 그러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전현직 공수처장의 가교 역할. 가교 역할을 했죠. 양쪽을 다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박정훈 수사단장의 소위 최혜병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너무 늘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혜병 외압 사건의 본류를 놓치지 않고 지켜온 장본인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제는 영글었다. 영글었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 두 분의 검사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도 윤석열을 체포해 오면은 뭐 오동훈 처장이나 아니면 차장 정도, 뭐 부처장 정도가 티타임을 갖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 이제 조사가 개시될 텐데 거기서 제가 그려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 박근혜하고 다릅니다. 박근혜는 이미 이 파면이 된 뒤에 민간인 신분으로서 소환한 그렇죠. 그 당시에 불렀던 사람들이 검찰총장에서 이원석 뭐 이런 등등이었는데 그 당시 관계 사람들 이원석, 송경호, 이복현, 신봉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한웅재라고 이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말 그대로 친윤 검사들입니다. 친윤 검사들. 네. 지금 다 각자 입장들이 다 달라졌지만 그런데 지금 이대현, 차정현 두 분이 아마 윤석열을 조사하게 될 텐데 현직 대통령입니다. 어찌 됐든 쫄지 말아야 된다. 쫄지 말아야 된다. 쫄지 말아야 되고 윤석열이 말이야 내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팔 이렇게 또 하고 의원님 막 팔 벌리고 저하고 저 인사협의도 할 때 사실은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그래도 총장님 사진 하나는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서관 들어와서 사진 찍으러 하니까 갑자기 단추를 끌으면서 이제 쩍벌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 예, 절대로 쫄지 말고 국민들이 다 상원하니까 두 분이 아주 당차게 수사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예, 행사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염두에 두고 연글 인제 연글대로 연근 두 분의 공수처 검사들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 윤석열이 체포가 되고 이제 조사를 받는다면은 분명히 뭔가 그런 태도로 기선 제압이나 이런 거를 시도를 분명히 할 것이다. 하겠죠. 근데 거기에 절대 쫄면 안 된다. 그 요즘에는 그 옛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조서나 이런 걸로 머리 같은 거 못 때리죠? 아, 죄송합니다. 네, 소망사항을 조심스럽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소망사항 똑바로 앉아 이 자식 하면서 그런 그림을 소망입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의원님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나 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마무리로 청하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께 어찌됐든 서부지법을 선택한 거는 지금 보수 언론에서 무슨 비판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탁월한 판사는 다 똑같은 판사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는 그것은 공수처 검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30 몇 시간 걸렸지만 처음으로 시원하게 받아냈어요. 시원하게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전 아까 5차 해산 명령 요구에서 해산이 됐었잖아요. 네. 그게 5시 무렵일 겁니다. 전격적으로 들어갔었어야 돼요. 그때 사실은 들어갔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야간 집행이니 이거 다 가능하도록 영장 끊어놨는데 맞아, 일몰 이후에도 된다고 이렇게 예, 끊어놨는데 뭐 예의가 어떻고 저떻고 오동훈 처장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일 시간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내일은 반드시 이런 시각부터 즉각적으로 체포 영장을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분의 우리 이대환 검사와 차정현 검사 두 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책 잡힐 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만 네. 아까 뭐 이걸로 때린다는 그런 얘기는 머릿속에 상상도 하지 마시고. 그럼요. 아이, 설마 그렇겠습니까? 예, 설마 그렇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자면은 그 윤석열 체포 수색영장에 국가기밀 시설을 이유로 압수수색 거부할 수 없다는 거부할 수 있다는 그 형소법 조항 이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건 할 수 있다. 체포 수색영장 할 수 있다고 이제 법원에서 명시를 했잖아요. 영장 근데 전담 판사가 이게 공조본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영장 청구할 때 이 내용을 넣어서 청구한 게 아니고 법원의 판단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이거는 제가 가서 아는 판사님인데 네, 그래요? 그 우리법연구에 제가 우리법연구에 간사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고민들 근데 그게 없는 규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111조, 110조, 111조를 가지고 얼마든지 판사가 이미 그거를 적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법조항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시비 걸어봤자 별 하등 하등.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깔끔하게 우리 의원님이 얘기해 주셨고요. 자, 다시 한번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 너무나 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번 진짜 감사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자, 의원님과 함께 저희는 여기서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9시에 여지없이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